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시작이 될 때는 이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윤을 가졌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데 이 영업 활동이 잘 안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침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배당하는 그런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익의 일부를 다시 우리 해피들의 가족분들의 이렇게 환원을 해서 보전을 좀 그러니까 보호를 좀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해피들의 가족분들이 보호가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저희가 품앗이 제도를 해서 그것들을 운영을 해갔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네.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보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을 그래도 회장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조금씩 해왔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멈췄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진짜 10,000원이라도 우리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배당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그거를 이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을 해오셨고 이번에 저희가 개편돼서 센터장 제도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5월 1일부터죠. 5월 1일부터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그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익 배당하는 제도에 대한 것들도 그동안 회장님께서 오랜 고민을 통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나왔고 그게 지금 이제 벌써 6개월 차가 지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6개월 정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배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배당을 할 때는 저희가 5월 1일자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2달분을 묶어서 했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 한 분기 2분기거든요. 시작이 저희가 2분기에 시작을 했는데 2분기 5월하고 6월하고 묶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1차 배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7, 8, 9월 3개월을 더해가지고 두 번째 차 배당 3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분기하고 지금 두 번째 저희가 배당했을 때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처음에 저희가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당시에 5월 1일자로 우리 해피들의 가족분들이 사실상 이 동일선상에서 스타트를 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해피들의 가족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나누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동일선상에 섰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배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도 어떤 기준, 회사에서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배려를 했고 그래서 이익 배당 대상자가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V1하고 V2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이번에 2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V1 같은 경우는 39명이 대상자가 되었고 V2 같은 경우는 V1은 33명입니다. 그리고 V2는 9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원 42명으로 배당이 되었고 V1은 아마 이제 대상자분들은 자기 통장에 금액이 찍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저희가 통장에 입금을 할 때는 항상 저희가 현금을 지급을 할 때는 3.3%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회사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으로 선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 계신 분들 받는 분들을 대리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V1에 계신 분들은 약 26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V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58만 8,949원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책정된 금액으로 놓고 보면 어제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 164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해피드레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기업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기업들의 어떤 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전제 조건을 하나 놓으면 정상적인 제품을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게 뭐냐면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회사가 취할 이익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로 귀결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논리로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지금 해피드레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 해피드레 가족분들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마진 수수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음 정책을 통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이번에 이익 배당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비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세무 회계를 딱 결산을 해보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적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말주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이게 다단계 하는 데서 만약에 이런 거를 했으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 껌뻑 죽었을 것 같아요. 진짜 껌뻑 죽었을 것 같아요. 가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짜 가지고도 엄청나게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가지고 하면은 더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밋밋해 보여요. 진짜는 좀 밋밋해 보여요. 제가 그렇게 그래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것들을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밋밋해 보이거든요. 진짜는. 근데 진짜는 딱 무직하게 갑니다. 갈 길을 가고 실제 여기 지금 한번 딱 이제 받으신 분들 이제 1차 V1은 아직은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V2에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르실 거예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하고 기존에 이렇게 다르거든요. 진짜는. 이익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큰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참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해피드레 가족분들이 이게 회장님께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부분들을 잘 받으시고 이렇게 잘 받으시고 재미있게 즐겁게 해피드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께서 어제 이익배당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부연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여기 아침 조회가 끝나면 혹시 지금 현재 센터장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차후로 밀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이렇게 요청 사항이 많았는데 그 회장님이 계셨을 때는 이제 회장님이 전반적인 해피드레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똑같이 편승할 수는 없고 오늘 저한테 시간이 부여됐으니까 조금 이렇게 일적인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미있게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이 카탈로그를 보면 앞에 약 8페이지 정도가 그 고객분들에게 조금 신뢰도를 갖게 설명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 설명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기획을 했을 때 우리 해피드레 가족분들이 가장 빠르게 쉽게 고객분들한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객분들은 해피드레가 뭔지도 모르고 복제산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인삼이나 홍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산삼을 복제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100명 중에 한 99명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스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할 때는 그 상품이 내가 지불하는 금액의 가치에 부합을 하는가 첫 번째 이걸 보거든요. 가장 쉬운 게 가치에 부합을 하면서 그게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구매를 빨리 할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고객들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기준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점. 딱 고객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은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설정을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 안에 3분 안에 그게 고객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함축적으로 무슨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아마 그 우리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다양한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오늘 총 두 세트를 저희 가라 스트레스를 두 세트를 제가 출고를 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두 포씩 드리고 지금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5포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25포 안 받으셨어요? 그럼 빨리 좀 저기 길라무티냐이 저기 안 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다. 좀 주십시오. 네, 좀 두 포씩 드리고 예. 제가 한 20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20호를 제가 이제부터 조금 재밌게 하려고 이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 카탈로그에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들 보셨죠? 예,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거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들께 요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장에 여기 보시면 여기 산삼에 대한 그 안내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삼 제품을 팔려면 일단 이제 고객이 소비자가 산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 가치 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삼을 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복제 산삼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시키려면 진짜 중요한 산삼에 대한 가치가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산삼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삼이 귀하고 비싸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의외로 드물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삼이 워낙 그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의 떡. 그러니까 미술관 가면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으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고객들도 내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싸고 귀하고 이렇게만 알지 정확하게 쟤가 얼마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산정을 하는 첫 번째로 진짜 산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베이스로 놓고 보면 이제 산삼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이렇게 나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해서예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시작부터 좀 어려운 거 내야 되나? 두 가지를 여기 첫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낼 건데 두 가지의 퀴즈를 낼 건데 하나는 제가 이제 퀴즈를 낼게요. 산삼하고 인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삼하고 인삼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제 설명을 들으신 분은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면 딱 하나만 대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이가 여러 개니까 이게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뭐든지 이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인삼하고 산삼의 차이.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답에 맞으신 분은 제가 2배로 드릴게요. 이거 제가 한 포씩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2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구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산삼이 저희가 복제를 할 때 전체 산삼이 몸통에서부터 뿌리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전체를 다 복제를 할 수도 있고 몸통만 복제를 할 수도 있고 뿌리만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뿌리 복제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뿌리를 이제 가는 실뿔처럼 나오는 게 이게 세미라고 하는데 이게 이 몸통에도 중요한 성분이 있고 뿌리에도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근데 핵심 성분들이 뿌리에 다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면 몸통보다 뿌리가 더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제를 한다라고 했고 250ml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천정원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음
크게 놓고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자 고객이든 누구든지 간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귀결이 되냐면 아 인삼하고 홍삼하고 저희가 산삼하고는 다르구나. 저희가 복제한 복제산삼하고는 정확하게 다르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만 집으면 제가 사포닌의 차이라고 얘기를 드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포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삼에 대한 산삼이 몸에 좋다는 거 알잖아요.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 아는데 뭐 때문에 몸에 좋냐 라고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약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정확하게 거기에는 어떤 성분에 의해서 이게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분석을 하잖아요. 안에 무슨 성분 때문에 몸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포닌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사포닌이고 게을러 나지면 예를 들어 RG3가 될 수도 있고 RH1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한 사포닌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포닌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인삼에는 없는 산삼에만 들어있는 사포닌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큰 차이가 나고 두 번째 같은 사포닌이라 하더라도 함유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포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양리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들이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 카탈로그에 담겨 있어요. 이 쉬운 문제 한 분만 할게요. 빨리 손 드십시오. 산삼 100년에서 120년짜리가 보편적으로 감정가가 얼마 한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저기 산삼 이야기에서 넣고 보면 이게 보도 자료를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산삼의 가격이 그러니까 연간 우리나라에 100년에서 120년짜리 산삼이 한 3뿌리에서 5뿌리 정도 채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산삼이 많이 채취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 70년짜리, 80년짜리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100년에서 120년짜리 산삼은 극히 드물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히 드물게 나오는 산삼이 보통 감정가가 한 뿌리에 약 8천에서 1억 2천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한 1억 정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산삼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요. 보통 우리나라의 6배 정도 책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돌려서 이게 바꿔 얘기를 하면 가격 편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120년짜리 만년근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산삼의 만년근이라고 하는 120년짜리 산삼을 경험해 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두 번째 좋은 산삼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산삼을 막 여러 가지 산삼을 이렇게 사가지고 안에 사포닌도 분석을 하고 이 해당 120년짜리 산삼이 어떤 사포닌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가장 좋은 산삼을 복제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큰 돈을 써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홍삼 가격에 해당하는 복제산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보적인 현재 1위에 해당하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제대로 된 제품을 먹는다는 것이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 가치, 산삼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고객분들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걸 제가 길게 얘기를 했지만 10초 안에 끝내야죠. 15초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싼 거야. 한 뿌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요게 지금 이게 이 산림청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복제 기술을 하는 것 자체가 사기업 시절에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산림청 산하연구소에서 손성호 와사님이 수석 임업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가지원금 약 80억을 지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 지원금을 지원한 대통령이 누군가요? 예, 예, 그쵸. 두 명의 대통령 사진이 딱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연구비를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대통령의 대통령 사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산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연구 보고를 독대 보고를 받으셨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대통령 관련 이런 거보다도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흔히들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정책이냐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큰 요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인플루언서, 독보적인 인플루언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넣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개발자 소개에서 손성호 박사님 양력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최초 개발자분이시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넣는데 이제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동물줄기세포의 황우석, 식물줄기세포의 바로 손성호 박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황우석 박사를 아니까 그냥 연상을 했을 때 바로 고객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는데 식물학 관련돼서 굉장히 권위자분이시기 때문에 손성호 박사님의 양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보시면 그 대통령 직속 중기이장 대한민국 벤처기업 대상도 수상을 하셨고 그 외에 이제 뭐 교수 생활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언론 보도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언론 보도 자료. 저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언론 보도가 MBC에도 나왔고 SBS도 나왔고 KBS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언론 3사가 나왔고 그외에 뭐 신문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 다큐로 찍어간 언론사가 어디일까요? 다큐로 우리 회사를 찍어간 그쵸. 빨리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죠. 빨리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언론사에서 약 100회 이상 나왔는데 당연히 언론 3사인 MBC, KBS, SBS에서도 나왔고 그 각종 신문사에서도 나왔고 잡지사에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로 놓고 보면 이제 MBC에서 저희가 9시 뉴스데스크에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엄기영 아나운서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9시 뉴스데스크에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헤드라인 뉴스들이 모여있고 그걸 이제 언론에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어갔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 화학의 특집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이 생명을 연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삼이라는 것이 아까 저기 답변을 해주실 때 파낙스 얘기를 하셨는데 산삼은 학명이 서양의 학자들이 지어놓은 학명이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파낙스라는 단어인데 파낙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판과 악소스의 합성어예요. 판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팡테온 신전 아시죠? 팡테온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신전을 팡테온이라고 하는데 거기 모티브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판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다스린다, 치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성이 돼가지고 파낙스가 된 거거든요. 이 파낙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언론사에서 산삼을 가지고 불로초 이렇게 또는 이 만병통치식물 이렇게 만병통치라는 단어를 쓰는 이 어원으로 놓고 보면 그 학명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분들에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회장님 표현으로 놓고 보면 인류가 최초의 약이라고 표현한 식물이 바로 산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5천년도 더 전에, 만년도 더 전에 인류가 왜 얘를 보고 뭘 근거로 해서 얘를 보고 약이라고 했겠냐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임상회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먹어봤을 때 여기 안 좋은 사람이 먹었을 때도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기 안 좋은 사람이 먹었는데도 좋은 거고 여기 안 좋은 사람이 먹었는데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 분모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아, 이 몸에 좋으니까 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언론사들에서 집중 취재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하도 이렇게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아요.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돈만 주면 본인들이 원하는 뉴스 보도를 다 합니다. 이게 딱 꾸며가지고 심지어는 딱 맞춤형으로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보도해 주세요라고 그냥 줘요. 그러면 그대로 딱 인터넷에 올리면 각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검색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딱 세팅을 다 해요. 그러면 고객분들은 그걸 보고 아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의 언론 보도 자료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언론 보도 자료가 아니라 진짜 언론인들이 너무 독특해서 너무 특이해서 너무 이렇게 신선하고 센세이션을 해서 그거를 언론에 보도를 하고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산삼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삼의 씨앗을 갖다가 뿌려서 나온 게 인삼이에요. 그쵸? 그리고 인삼을 개량을 해서 보관이나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개량을 해서 나온 게 홍삼이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삼의 씨앗을 산에다 뿌려가지고 자생시켜서 나오는 게 바로 산양산삼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산양산삼의 원치즈는 산삼의 씨앗을 갖다 뿌리는 건데 산삼의 씨앗을 어디서 가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삼의 씨앗을 갖다가 뿌려서 만드는 게 산양산. 개량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공학 기술로 그냥 산삼을 체세포 단위에서 복제를 했다고 했어요. 체세포 단위에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한 범주 안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 조명을 해서 언론사에서 그 당시에 보도를 했고 그 당시에 삶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뉴스에 해당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일반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산삼이라는 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근데 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안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해피두레가 회장님께서 같은 원료라 하더라도 같은 클론산 제품이 같은 산삼을 복제하는 이 산삼 배양근이라 하더라도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천정원산 같은 경우는 베이스 자체가 원료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상을 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돼요. 그러면서 가격 책정을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관절 그대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 해피드레에서 이 자체적인 과정들을 갖고 이게 원료 배합하는 기술과 노하우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화두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료 배합 기술과 노하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독보적인 부분들이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나아간다라는 부분들을 참고로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삼배양근 특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료를 뭘 썼느냐 이 10만여배 감정서잖아요. 120년 된 설악산 천정원삼을 시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DNA 일치도, 인삼하고 산삼하고의 DNA 일치도, 그리고 산삼하고 저희가 복제한 복제산삼하고의 DNA 일치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사포닌의 차이 그 얘기했잖아요. 핵심인 사항인 사포닌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크로마토그래프로 해가지고 표기한 겁니다. 이게 서울대 미생물연구소 카이스트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을 여기 조그만하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좀 작아서 근데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로마토그래프로 실질적인 차이점을 그래프화 시켜서 보여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죠. 고객분들한테 이게 시각적인 요소들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중간에 더 짚는 거예요. 차이점에 대한 것을. 그러면서 그래프화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거 바로 이게 딱 보면 없지, 있지, 있지. 딱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여기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고객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넘기면서 한 번 더 이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제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들을 찾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퀴즈를 낼 때 보통 98.8% 요거를 퀴즈를 많이 냈었는데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뺐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처음에 그 앞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인식시키고 다시 반복해서 인식시키고 이 과정들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시키고 그 하단에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해썹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편적인 수준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FDA 인증서, FDA 인증서라는 것은 미국 식약처 미 FDA 인증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저희가 수출을 하면서 미국 식약처 기준에 맞춰져 있고 그 외에 이제 논GMO 형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세계적인 품질 인증 기관인 홍콩 SGS 품질 인증서도 저희가 받아놨다라고 얘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에서 고객분들께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광동제약이 매년 약 6억에서 8억의 연구비를 지원을 했고 이대주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광동제약이 당연히 연구진도 있고 자체적인 연구진도 있고 공장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자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게 산삼을 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공학도 정도 수준만 되면 어느 정도 원리만 하면 배양 자체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제대로 배양하고 제대로 제품화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대주주인 광동제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독보적인 기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사항들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했는데 제약사하고 유통사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약사하고 유통사로 나뉩니다. 제약사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제약사들도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약품이라는 것은 몸이 안 좋아져서 몸이 아파서 가는 데가 바로 이게 약국이고 또 이게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은 그 아픈 부위에 맞게끔 이 약을 처방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 가고 아팠을 때 가서 먹는 게 약이란 말이에요. 건강식품은 반대로 내가 건강해져 있는 상태, 현재 건강해져 있는 상태예요. 딱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일 때 그때 먹는 게 보통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원래 원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취지에서 먹는 게 건강식품인데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강식품을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는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장이 안 좋은데 대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한방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사람의 인체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 장부가 갖고 있는 그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화기를 담당하고 있고 신장 같은 경우는 수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학적인 관점에서는 수기가 약해지거나 커지면 반대인 화기가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방을 할 때도 신장을 관련해서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심장에 관련돼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 범주 밖에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람의 건강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건강식품 판매하는 회사는 마늘 가지고도 흑마늘 갖고도 만병통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어떤 특정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산삼이라는 것이 삼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미치는 영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 건강에 대해 의학적인 상식, 내 몸에 대한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상품이 이 산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제안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품을 제안을 할 때 예를 들어 천정원사 잘 모르시겠다. 내가
뭘 제한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누는데 기능성식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 있으니까 기능성에 맞게끔 제한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뭘 선택하시면 되냐면 상대방이 여유가 있으면 천정원삼을 제한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국제산삼을 그대로 고농축을 해가지고 온전히 좀 담아낸 상품이에요. 그래서 산삼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께 제한할 만한데 어떤 분들께든 제한하기에 정말 용이한 게 바로 촌정원삼입니다. 근데 촌정원삼을 제한하기에는 촌정원삼이 가격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쉽게 처음에 사 먹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2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 두 가지를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 하나는 파워골드고 하나는 천양 하루 한 팩이에요. 천양 하루 한 팩이나 파워골드입니다. 두 가지가 제한하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파워골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제한은 천양으로 하시되 판매하실 때는 파워골드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천양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가지고 천양을 살 것 같아요. 근데 파워골드를 사면 천양도 같이 이렇게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의 가격을 다 하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파워골드가 더 비싸거든요. 파워골드가 더 비싸요. 그래서 파워골드를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지가 내 그 천양을 선택할까 말까 하다가 파워골드를 갑자기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로.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생각의 인식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은 진짜 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천양을 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파워골드를 삽니다. 사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세일즈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사실 트리플 윈이에요. 예, 윈입니다. 서로 다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은 이걸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제안이 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 판매자는 나는 천양을 팔려고 했는데 파워골드 팔아서 이 매출로 놓고 보면 2배가 늘었잖아요. 약 2배 정도가 늘었으니까 많이 팔아서 좋고, 회사에서 놓고 보면 회사는 단기적인 손실이죠. 왜냐하면 이벤트 상품이 나갔으니까. 그러나 회사에서도 우리 해피들의 일을 하신 분들이 소득을 증대시켰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베이스도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득이죠. 그러니까 세 명 다 이득이니까 충분히 제한할 만하다. 그리고 고객분들께 그렇게 제한을 하면 좋은 그런 기준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조금 더 넘어갔는데 벌써 55분이네. 나 30분이나 채우면 다행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시 돌아가서 제약사에서 요즘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찾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연령층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에서도 건강식품도 만들고, 또 원료에서 산삼에서 있는 추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포닌 많이 추출해가지고 그걸 다양한 약재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에서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유통사가 풀무원, 대상, 동원, CJ, 롯데, 최근에 한삼인 농협까지 여러 분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께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판매합니다 이런 얘기보다도, 대기업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검증을 한 거랑 똑같아요. 고객분들이 검증 안 하셨어도, 잘 모르셔도 대기업이 이미 검증을 했으니까 신뢰할 만합니다. 그럼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OEM 발주를 한다라고 놓고 보면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OEM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특히 먹는 거, 거기다 건강식품 먹는 거에서 문제가 터지면 기업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실추될 거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실사도 하고 아주 깐깐하게 구성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공장 실사에서부터 모든 과정들을 검증을 한 다음에 OEM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고객은 나는 잘 몰라. 어디서 이제 해피드레를 말 그대로 처음 들어본 사람은 어디 이상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이 회사가 뭘 믿고, 요즘 세상에 뭘 믿고 사서 먹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이 검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확실하게 덜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2개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지금 2포가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퀴즈를 딱 2명만 딱 받겠습니다. 빨리 손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딱 퀴즈 냅니다. 딱 2명에게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천정원삼 골드가 우리 새로 출시가 됐어요. 천정원삼 골드가 골드에 저희가 저희가 이게 얘기를 드렸는데 산삼 기준으로 해서 몇 뿌리 분량이 담겼습니다. 네, 두 분 그냥 가져가셔야 되겠네. 네. 앞변. 네. 네. 몇 뿌리죠? 나 드렸는데 잘못 맞췄으면 해석하겠습니다. 네. 몇 뿌리? 네? 빨리 했어야 되겠다. 네. 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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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몇 뿌리요? 아니요. 네. 네. 빨리 얘기해 주시. 두 분. 네. 아이고 빨리 미리 드려가지고 내가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네. 네? 78뿌리? 이거 딱 난감하네. 제가 우리 이렇게 천정원삼 골드 신상품 출시했을 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량에 몇 뿌리 이상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천정원삼이 30뿌리로 되어 있잖아요. 30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원삼 골드가 72뿌리 분량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게 30뿌리든 72뿌리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많아요.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다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아마 공장 견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확하는 원물을 보실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물을 수확을 하면 이제 수확하는 것을 1차적으로 저희가 건조를 시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kg를 수확을 하면 건조를 시키면 약 3.7kg로 줄어들어요. 3.7kg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천정원삼을 농축을 할 때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농축이 돼요.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더 농축이 돼요. 농축이 되는데 제가 그때 기준을 놓고 보니까 50g을 기준으로 하면 원물 50g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뿌리 분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0g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게 제가 이거는 에피소드로 잠깐 이걸 얘기를 드리자면 회장님께 천정원삼이 저희가 그 뿌리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좀 중요한 요소인데 뿌리 기준으로 놓고 했을 때 몇 뿌리 정도 분량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회장님께서 30뿌리 정도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정상적인 그러한 기준, 그러니까 제가 50g을 놓고 봤을 때 50g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그냥 원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보통 산삼 120년 된 산삼이 25g에서 약 50g, 35g을 잡아요. 25g에서 35g, 약 30g 내외를 잡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삼 생채를 나눠드릴 때 그 30g을 베이스로 해서 항상 나눠드리거든요. 그 한 각에 들어있는 게 약 30g 정도를 저희가 베이스로 잡아요. 그래서 한 뿌리 정도 베이스를 잡는데 그 베이스에서 50g이니까 더 높아요. 근데 천정원삼 골드는 그것도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회피드레가 잘 포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줄이지 높이지를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천정원삼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천정원삼은 무조건 비싼 게 돼요. 근데 천정원삼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천정원삼은 여기 우리 해피드레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책정하는 요소들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할 때도 적정한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적정한 가격. 소비자한테 그냥 뒤통수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자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해피드레의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도 가족이라고 놓고 보고, 회장님께서 우리 아침에 인사 메시지 보낼 때도 항상 이렇게 관심자 여러분, 그리고 어떨 때는 고객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객도 엄밀히 놓고 보면 해피들의 가족이죠. 가족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가족을 뒤통수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도 적절한 가격대를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정원상 같은 경우는 그런 펌으로 놓고 보면 이제 가격 코스트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천정원삼은 가격 코스트가 올라가는 상품인데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아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해피둘의 가족분들이 자신 있게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알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고객분들도 만나고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제대로 알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하면 거기에 설사 고객이 사든 안 사든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제안을 하고 또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제안을 하고 또는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제안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이 요소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이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난 돈 벌어야겠으니까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좀 제대로 적어도 우리 해피드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여기 신대방 사무실에 있고 또 대구의 센터에 대구 사업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베이스,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제안을 하면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주변에도 떳떳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즐겁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기는 이제 공장에 다 다녀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장을 견학을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도, 특히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께 자주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도 그런 베이스적인 것들, 내가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거하고 사진하고 본 거하고는 자신감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좀 넘게 썼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조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